반갑습니다. 치목국방 사무국장 조현영입니다. 설명회를 금요일날 전화를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취목공방이라는 단체고요. 저희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9 소목장 보유자가 있는 공방입니다. 저희는 2016년 1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회원수는 지금 5명이며, 이번에는 저희가 오늘날의 소목장이라는 사업명으로 이번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보유자 선생님은 지금까지 가구를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을 하고 재현을 했다면은, 이제 저희 제자들은 이제 그 재료랑 기법, 뭐 이제 한국적인 진주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되, 좀 오늘날의 새로운 지금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10월 내지 11월쯤에 그래서 그 전체 다 제작한 가구들을 가지고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시 장소는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전체 다 30평짜리 전시장을 지금 꾸미고 있는데, 그 전시장 오픈 시기에 맞춰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 목적은 전통 가구가 좀 저변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목장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 소목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저희가 어디 나가서 소목장입니다라고 하면은 진짜 진주에서 어디 소 키우고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그래도 진주에는 소목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나마 소목장이라고 하면 이제 집을 지은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가구나 집기류를 제작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뭐 창원 김해만 가더라도 대부분 소목장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그런 걸 접하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주의 시민들의 뭐 문화 향유 기회를 조금 더 높여주고, 그리고 지역의 무형유산, 뭐 1200년, 1000년, 1200년 정도 내려온 무형유산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랑 좀 다른 점은 저희는 전시 기간에 그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서울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면 자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하던 방식인데, 좀 작가와의 토크라는 시간을 뭐 좀 가지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전에 전시하기 전에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시장 어떻게 보면 전시장 끝나고 나면 예전까지는 도록이 남았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전시장을 다 영상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남기는 게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에 조금 힘을 실어가지고, 왜냐면 영상을 하나 제대로 찍어 놓으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고, 저도 올 초에 좀 서울에서 큰 업체에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어디 나가서 저를 발표를 할 때 어떤 일 하세요? 저 가구 만드는데요. 하는데 가구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가구인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그냥 조현영 띄우고 가구 치시면은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영상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좀 퀄리티를 엄청 높게 찍어 놓으니까 좀 주변에 보시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전시가 끝나더라도 이 영상을 가지고 좀 진주의 소목장, 그리고 취목공방, 그리고 저희를 좀 홍보할 수 있게끔 전시 영상에 조금은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자유습교육 새놀이 대표 김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있으면 화면이 뜨겠지만, 저희는 이제 89년도부터 진주에서 활동을 해왔고, 처음에 이제 한동안은 저희가 직장인들의 동아리처럼 문화예술을 그 동아리 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2008년, 9년 그쯤에 저희가 이제 이 동아리로는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하면서 놀이단을 좀 많이 참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2011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했고 2013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연과 교육으로 이제 지역 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새누리가 사회적 기업인 만큼 공연 교육 더하기 이제 그 소외계층에 좀 공연을 접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저희가 무료로 문화 나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제 하기로 한 거는 진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타악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푹 치고 또 자유악기를 가지고 뭐 브라질 타악도 하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할 뿐더러 우리도 좀 진주 이야기를 가지고 진주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같이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런 기회가 돼서 저희가 평소 때 좀 고민하던 것들에 좀 이야기를 보태봤습니다. 진주 이야기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진주성 전투와 농계를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요즘에 영화나 뮤지컬이나 뭘 봤을 때 제일 많은 주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도시 진주를 해보는 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용다리 전설 그 공부문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진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용다리 전설이 있는데 어쨌든 진주 군수의 둘째 딸과 모섬에 이루어지지 못한 슬픈 사랑. 그래서 둘 다 죽게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데 진주를 좀 사랑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것과 지역 저희 예술인 더하기 이제 진주 지역 시민들하고 함께해서 만들어 나가는 공연을 해보자. 그리고 예술인들이 지금까지 이제 좀 어떤 공연에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보다는 공연해주세요 하면 나가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좀 진주의 브랜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도 좀 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하게 됐고요. 사업 주제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첫 모임을 하려고 잡고 있는데 본격적으로는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예술가들 간담회, 그 다음에 시나리오 만들고 워크숍 하고 작품 만들고 이렇게 공연을 12월 달쯤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일단 처음에 하고 나면 저희가 작품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은 진주에서 야외에서도 또 용다리 전설이 있는 진주 일원에서 좀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기획 의도도 앞에 목적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진주 하면 창의도시 진주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 예술인들이 창의도시 진주가 되는 거에 좀 더 일조를 하고 싶다는 것과 진주도 앞에 이야기했던 나는 또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또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 천년 사랑도시 진주로 하나의 더 우리 이름을 브랜드를 하나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잘 되면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도전을 해서 꼭 이게 지역민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그룹 온터 임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문화예술기획에 공모 사업을 넣은 건 응답하라 진주성 1592라는 작품 이름으로 넣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응답하라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부르는 메시지로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진주성 역사적 장소를 활용을 하여 임진왜란 발발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전문 연희 단체들이 전통 연희, 전통 무예, 전통 음악 저희를 알릴 수 있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여 무예 창작극을 선보이는 단체입니다. 이번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 창의산업진흥회 사무국장 성윤학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공예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와 진주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되었을 때 공예나 민속예술 분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많은 논의를 끝에 사실은 전승 과정과 교육 과정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느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창의도시 사업에는 그것이 매칭돼서 풀어내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주관 아래 이러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하는 과정에 저희도 진주 전통공예 미디어전 비대면 시대의 공예 안목지 전승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치목공방의 조현영 선생님이 소목장 하면 다들 소 키우는 목장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에 약간 놀랐는데요. 그렇게 창의적인 발상이 상당히 새롭고 좋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소목 기술을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신을 맞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사라질 거라고 저희가 기대는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점점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이러할 때 그동안의 대면에서 이루어져 왔던 기술의 전승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전통 공예 기술이든 전통 민속예술의 기술이든 이런 것들은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 교육에 대한 그 기회에 대한 전승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을 받는 수강생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대면 활동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지는 않다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승할 수 있을까를 저희는 그 각 공예나 민속예술의 안목지가 사실은 효과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콘텐츠가 나오면 이것이 훨씬 더 그 각각의 기회들을 전승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것에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전은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한 18일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시 대상의 공예 기술은 진주 지역의 소목 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시들을 하는 이유는 진주 지역의 전통 공예 기술 안목지를 디지털 기술, 영상 촬영 기술을 통해서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전통 공예 기술 전승 방식을 새롭게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시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공예 기술이 과연 지역과의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진주 지역과 소목 기술, 진주 지역의 소목 기술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영상으로 재구성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예가의 작업 과정을 전체를 다 풀타임으로 찍어서 이걸 타임 루프 기능을 통해 압축적으로 다시 재현하게 됩니다. 또한 맨 마지막으로는 전통 기술과 현대 기계 사용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소목 기술, 수공예 기술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목 기술이 과연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로 내용을 구성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전에 미디어전을 다양하게 이제 먼저 서치를 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그 미디어 아트와 인터랙션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 예산 안에서는 절대 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안목지를 재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과연 공예기술의 안목지는 무엇인지 또 이것을 영상으로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18일간의 전시기간 동안에 이러한 콘텐츠가 대중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뭐 홈페이지나 기존의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것들에 대한 대중적인 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시 방식은 미디어전이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영상 콘텐츠를 상영할 때 그냥 일반 프로젝터와 스크린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독립된 공간을 구성하고 이 공간의 구성면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그 영상이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벽면을 설치할 때는 그냥 각각의 전시 벽면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위나 아래 또는 뭐 옆면 아니면 앞뒷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이 영상 콘텐츠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그런 큐레이팅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공예 암묵지가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상 촬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와 힌트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미디어 전에 영상을 제작하고 상영관을 구축해서 결국 전시를 개최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전통공예를 현재와 미래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전승하고 수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진주 공예인들의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활동을 촉진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국제교류의 어떤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창의도시 네트워크 내 회원 도시들 간 이러한 공예기술에 대한 전승 방식에 대한 서로 소통과 교류의 협력을 통해서 전승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조금 좀 더 구체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그 사업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춤문화연구소 사무차장 이경원입니다. 네, 저희 아시아 춤문화연구소는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국내와 국외 아시아의 민족춤을 발굴, 계승, 발전시키고 아시아 무용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며 아시아 무용의 학술, 교육 사업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2021년 저희 사업명은 온택트로 만나는 춤의 기억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 지역의 민속예술을 바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와의 우수문화 교류를 목표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민속문화의 예술 콘텐츠를 진주 남강의 정신과 역사를 춤으로 재구성해서 온택트 콘텐츠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몽골의 양국의 생활 관습에서 파생된 춤을 이번에 선보일 건데요. 이 춤들을 통해서 예술의 원형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엿보고 소중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두 나라가 서로 소통하고 우애를 다지는 모습을 현대화된 전통춤을 통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국제교류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이전 사업과 조금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4가지 주제를 놓고 한 소리꾼이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한국과 몽골의 삶의 이야기를 공영의 흐름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주와 유목의 생활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춤, 그 다음 남녀 간의 사랑과 신념을 표현하는 춤, 마지막으로 역동적으로 활달한 각국의 민족성을 표현하는 춤으로 구성되어 선보일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진주 지역의 민속예술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진주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 민속문화예술의 온택트 컨텐츠화의 기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예술계의 비대면 국제교류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 외교의 한 방법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반 시민들에게 통합과 상생의 세계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효과 등을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NRO 진주 실무 기획을 맡고 있는 조윤수입니다. 저희 NRO 진주 단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2020년 7월 딱 1년 되었고요. 신생단체고 진주문화예술의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 교육사 2명과 그리고 지역의 미술가,
한국화, 서양을 하는 회화 작가도 있고 일반 시민도 이렇게 있어서 내 뜻이 맞는 뭔가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열정 하나로 모여진 단체입니다. 저희 이번에 문화예술 기획 사업 사업명은 에나 진주 뚜벅이의 그림 일기입니다. 여기 그 사업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목적과 같은데요. 에나로 진주와 그 진주 에나길 둘레길과 연결성이 있는데요. 지역의 작가가 에나 둘레길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민 중에서도 60대, 70대 지역에서 살았던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서 그 둘레길을 함께 걷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옛날에 30년 전에 이곳은 어땠는데 지금 또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옛날 진주에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하는 그런 일기 형식 그리고 동화 같은 그림의 이야기를 입혀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획했던 이 사업의 목적에 우선은 에나길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를 관광 자원으로 발굴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역 작가들이 지역을 그려내는 그런 창작 활동의 장으로서 한번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기획 의도가 있고요. 우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작가만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역민과 함께 노는데 그 중에서도 자원이 풍부한 어르신들과 한번 같이 놀아보자라는 그런 의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추진 일정은 우선 6월에는 에나길을 1길, 2길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정해서 다 둘러갈 것인지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일정을 협의할 것이고 7월부터 11월은 함께 에나둘레길 야외 스케치 그리고 그림 읽어주는 어르신 이야기 꺼내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업 발표는 둘레길 작품을 전시를 하고 그 둘레길과 관련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 진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도록을 발간하는 것을 12월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의 장으로서 에나 둘레길 그리고 지역민들이 그 둘레길 작품과 이야기 책을 보면서 여기가 우리 한번 가보자 또 가고 싶다 그리고 뭔가 우리 진주의 관광지로 이렇게 발굴이 될 것 같다라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의 목표가 있고요. 우리 그 진주에 대한 사양 환경이 아주 아름답고 하다는 것을 있으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작품집을 펼쳐지면은 아마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지역의 어르신들의 참여로 그 조금 의기소침해 있는 어르신들이 나도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작가들은 조금 어려운 시기에 지역을 그려낸다는 걸로 지역 작가로서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걸로 저희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기초교육개발원 강인하 교육사입니다. 저희 기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기초교육개발원은 아이들을 위한 곳으로 업사이클 전시와 근현대 문화 전시, 그 다음에 폐자원을 활용한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놀이, 다양문화 체험놀이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화예술 체험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기초교육개발원은 지상 5층, 별관 지상 4층, 약 500평의 야외 공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아이들의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예술 놀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화예술 놀이를 좀 더 다양하게, 좀 특색하게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저희 한국기초교육개발원의 설립 목적은요, 우선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놀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저희 기관의 설립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행복 놀이통의 전시 체험, 그다음에 문화예술 콘텐츠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감수성도 얻어가고 교육도 받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우선 모든 기관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자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의 정통과 정체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과 가족들 간의 소통이 많이 없는 현 시대에 가족 간의 소통을 장려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표현 활동을 좀 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은 우선 조선의 하늘을 진주에 물들인다인데요. 그 이유는 즉슨 저희 개발원 앞에 지금 비거 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비거가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의 그 비행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앞에 있는 비거 공원을 이제 홍보차 저희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만의 비거를 주제로 그림 및 디자인을 공부해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제작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런 공간이 이제 생길 예정이고 진주시에 그런 관광지가 생길 수 있음을 홍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주된 목적입니다. 우선 그 다음에 3D 미디어 아트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폐자원과 자연물을 활용해서 업사이클 공예를 이제 만들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옛 작품과 현대 작품을 전시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서는 대략 이렇게 짜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를 활용할 예정인데 내부 인력만으로는 저희 전통 진주의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기 한정이 있어가지고 특강 강사와 자문을 통해서 역사 문화예술 요리를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시키고자 합니다. 네, 저희 기대 효과는 관광지 홍보 효과, 그다음에 가족들 간의 정서적 공감 증대와 그다음에 인근 지역들에게 대한 폭넓은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순환 인식과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무용단의 기획을 맡고 있는 박진용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1989년도에 창단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공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014년도에 경남도로부터 전문예술단체를 등록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경남 예술문화진흥원하고 거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계속 해왔는데 작년부터 진주시에서 이런 기회를 주어가지고 공모에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진주 남봉가라는 공연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창작 활동으로 해가지고 남강 결곡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합니다. 장르는 한국 창작무용입니다. 벌써 그 대관하고 끝나가지고 지금 홍보에 들어가고 있고요. 7월 18일 일요일 날 극단 현장 악도홀에서 합니다. 여태까지 그 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예술회관이 7월달에 대관이 안 되는 관계로 공연 장소를 현장 악도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남강 결곡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외지에 나가거나 외지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 왔노? 이러면 이제 진주에서 왔다 이러면 진주가 어딘데? 이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수주 병룡의 시를 모르나? 강남 꽃보다 더 푸른 물결에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가수 이동기 하나입니다. 가수 이동기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기 농계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저희들이 이제 80년대 한때 유행했던 진주 남봉가입니다. 학생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부르는 진주 남봉가. 그 다음에 와서 이제 하는 게 남강 유등축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부 다 진주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인데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농계 그리고 그 유등축제 뭐 이래서 남강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남강을 그 소재로 해서 작품을 해보자. 그래서 제목을
알아듣기 쉽게 그냥 난강 결국 난강이 흐르는 게 뭐냐? 난강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난강이 이제 진주의 역사다. 옛날부터 문명이 발생되는 것은 강을 위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난강이 진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진주의 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그 흘러간 물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그 문화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공연을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의 역사는 참 무수히 많습니다. 저 기봉산부터 진주 팔경을 들리지 않더라도 곳곳에 숨어 있으나 무용으로 표현하기에는 첫째 그 대본이 조금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40-50분간 말없이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자면 아까 이 용단이 전설 갖다 보니까 개구리도 나오고 또 금오지 전설하면은 용이 나옵니다. 사실 무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면 스펙타클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난강의 이야기, 난강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들어가서 우리 선조들이 난강에서 뛰놀았었던 이야기 그리고 백사장의 천보레 아래 새겨져 있는 우리 선조들이 또 이야기 빨래하고 또 척성루에서는 또 한시도 짓고 백일장을 열었다고 그럽니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주워들어서 그걸 무용으로 또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 핵심 포인트가 이제 1592년 그 계산 그게 임진왜란 때 벌어진 그걸 빼먹을 수 없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작품에서는 농계를 꼭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진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주 우리 시민들이 겪었던 그 어떤 가슴 시린 이야기를 담아서 그 3장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진주가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향해 간다. 그러면 미래의 원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 무용을 하거나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슨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아보니까 진야호에 에너지가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저 진야호의 에너지가 물빛처럼 흘러내려갈 때 진주의 발전은 된다. 산업화 그리고 모든 것이 젊은 세대들이 또 꿈꾸는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진주에는 디베리도 있고 세베리도 있습니다. 그와처럼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또 연결고리로서 진야호의 물결이 난강을 가로지른다. 이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연결되어서 난강 일곡으로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외국에 가면 부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은 장안가라는 게 그 실질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또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공연할 때 우리가 무대 세트를 꾸미지만 사실은 그 가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진주에 나가서 진주 난강을 배경으로 하면 좋지만은 그럴 수도 없고 또한 이번에는 장소가 현장 아트홀인 관계로 아시다시피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상의 무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이번에는 조금 LED를 영상을 활용을 해서 그 장면이 보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좀 할 수 있도록 특히나 무용 공연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용이 할 때마다 묻습니다. 저거는 지금 뭐 하는 장면이고 저거는 뭐 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 춤을 동작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보고 재밌고 이것보다는 항상 의미를 따져봅니다. 지금 저거는 지금 뭐 하는 건데 그래서 물론 무용이라는 게 꼭 그 영화나 그처럼 대사로 설명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역을 소재로 한 공연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금은 배경은 어느 때고 지금 무대는 어디에쯤 됩니다 하는 걸 좀 주기 위해서 영상으로 LED를 보강해서 그렇게 조금 이해도를 높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